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인데 먼저 물가를 잡을 묘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과 자산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도드라져 보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 연장합니다. 기저귀 분유의 세금 면제합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재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세는 22%로 내립니다. 종부세 기준은 14억 원으로 올립니다. 기업의 규제를 풀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선 때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물가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깎는 겁니다. 물건에 붙는 세금을 낮추거나 빼주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원래 다음 달 끝날 예정인 30% 유류세 인하 조치는 5개월 연장돼 올해 내내 이어지고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습니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 여기에 여당은 유류세를 더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세 기준 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30%는 현행 기준으로 해서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인하 중인데 이보다 낮은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37%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1리터당 57원, 경유는 1리터당 38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개의 미세한 방안으론 물가를 잡는 데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류세나 관세 인하 등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인하를 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급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쉽게 체감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물가 중심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내려가는 법인세 혜택을 보는 건 주로 대기업입니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보는 건 비싼 집을 가진 자산가들입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돈 잘 버는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법인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낮췄을 경우에 일부 대기업들이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세수는 약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민간 주도로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되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억 원 초과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4억 원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26억 원대인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원대인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84제곱미터의 경우 작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제히 낮추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주택자일수록 그걸 합산해가지고 매기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주택자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레미안 프루지오와 대치동 음마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면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 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4,7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다만 지금 높은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인데 대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정부 대책이 알맹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송지혜 기자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만 딱 떼서 보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 보도자료는 총 52페이지인데요. 이 중에 물가 대책 포함해서 민생 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너덧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네. 물론 오늘 발표는 새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고 2주 전에 한 번 물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8년 만에 금리를 대폭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정도로 이 물가가 최대 현안인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오늘 물가 대책을 기대했는데 빈약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금 깎아서 물가 잡겠다 이걸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물가를 당장 떨어뜨리는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유류세 30%를 연말까지 이 인하를 연장하는 것만 해도 기름값 오름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기름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단 거죠. 지금 전쟁 등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오를 거란 전망도 많거든요. 이때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깎아주는 금액을 넘어버리면 결국 효과가 또 미비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또 오늘 대책엔 유통 과정을 손봐서 비용이 상승하는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이어서 역시 당장 가격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빈약한 것에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나올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여당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조정해서 지금보다 더 깎는 걸 추진하고 있죠. 국민의힘 물가 민생안정특위가 오늘 휘발유 교통세 37원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 또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는 걸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물가 대책 때도 정부가 돼지고기나 밀 등 7개 식품에 관세 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효성이 적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당관세 품목을 늘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임대차 3법 시행한 지 2년이 됩니다. 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오고 큰 가격 조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전셋값이 크게 뛰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방안들로는 물가를 잡긴 어렵기 때문에 보다 큰 틀의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